JTBC가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연속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인도와 카타르 그리고 독일 등 도시들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네, 당초에는 26년 정도에 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네. 6월 23일에 네. IOC 위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방식을 올 연말까지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네. 하면서 결정 시기가 늦추어져서 27년 말부터 29년 말 사이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경쟁국 대도시들과 결어서 전북이 과연 해낼 수 있겠냐 이런 시각도 여전히 많은데요. 전북의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 세계 13개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 전북이 갖는 고유한 K컬처에서의 특성 또 우수성들이 잘 어필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특히 전북이 주도하고 있는 지방도시 간의 연대, 대한민국 여러 도시들을 연대하면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설 경기장을 전혀 짓지 않고 가장 비용 절감적인 올림픽을 치르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 IOC가 추구하는 방향과 상당히 높은 일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설득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인도 아마다바드 뉴델리와 카타르 도하는 이미 IOC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당초에 9월쯤에 신청서를 낼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2월 28일에 대한체육회에서 전주로 결정이 된 이후에 네. 문체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한국스포츠과학원으로부터의 사전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11월 내로는 유치 신청서가 문체부로 제출이 되고 문체부의 승인, 기재부의 승인 절차가 마쳐지면 곧바로 IOC의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문체부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는 좀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희가 꾸준히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네. IOC하고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경기장 배치라든가 IOC가 추구하는 올림픽 개최지의 여러 요건들을 맞추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 승인 절차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서울하고 부산 개최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주로 결정이 된 다음에는 전주에서 신설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장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서울과 연대를 통해서 일부 경기장들을 서울로 지금 재배치하는 그런 계획들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육상은 대구, 수영 양궁은 광주, 체조는 충북, 테니스는 충남 이렇게 분산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올림픽 모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 네.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IOC에서는 과거에는 한 도시에서 모든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끼리 연대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경기장들을 최대한 활용하자라고 네.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고 저희는 그 취지에 맞추어서 여러 도시들끼리 연대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경기장 활용하자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IOC가 너무 많이 분산이 되면 경기 운영하는 데 애로가 좀 있으니 가능하면 컴팩트함을 유지하면서도 경기장 신설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면서 경기장 배치 계획하는 단계부터 IOC와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법원이 최근에 새만금 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네. 이건 좀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인가요? 그동안 1심 판결에서 주로 취소 원인이 된 것은 조류 충돌 위험을 네. 제대로 기본 계획에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요. 기본 계획이 세워진 이후 22년에 고시가 됐거든요. 네. 그 이후 23년, 4년, 5년, 3개년에 걸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네. 조류 충돌 위험이 지금 충분히 분석되고 예방 대책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공항이 꼭 올림픽에도 필요하고 네. 또 공항이 만들어지기로 한 이후에 공항 건설을 전제로 해서 새만금에 굉장히 많은 100여 개의 기업이 이미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공항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심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상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도 대비책이 있습니까? 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네. 저는 뭐 2심에서 저희가 그동안은 원고는 환경단체이고 네. 피고가 서울지방환경청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 도도 피고 보조 참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직접 소송에 참가하고 있고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의 농촌 기본소득 사업 공모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지급이 되고 또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고 계시나요? 네, 정부가 인구 소멸 지역이 전국에 기초단체가 69개가 있어요. 네. 이 중에서 26년부터 7개를 시범적으로 먼저 선정해서 월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공모를 통해서 최종 7개를 각 도별로 하나씩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순창군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비를 40%, 지방비 60%의 비율로 이렇게 해서 15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저는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범 실시를 통해서 그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아마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좀 국비 부담 비율이 40%에서 좀 더 높은 비율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가 AI 주도권 확보를 서두르고 있고 정북 혁신도시 일대도 피지컬 AI 실증단지 후보지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네. 그 피지컬 AI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챗 GPT는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챗 GPT가 로봇의 끝자락에 다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직접 바로 현장에서 인지하고 판단해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이 소위 피지컬 AI인데요. AI 모델이 최종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제조 현장에서 또 미래 모빌리티 아니면 기계, 농기계 이런 데서 활용이 되는 그 현장을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봇이 현장에서 활용이 되려면 문제가 없는지를 실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실증하는 실증단지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전북에 유치를 해서 또 이 로봇이 제대로 인체에 해가 없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인증하는 인증센터도 만들어서 인증센터를 통해서 확인된 네. 그런 로봇들이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초 기지가 지금 전북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향후 5년간 정부 자금이 6천억 그리고 기초와 민간 자금 합쳐서 약 1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미래 2030년 이후의 세계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피지컬 AI로 귀결이 될 것이다. AI 결국 최종 응용 모델이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이 강한 대한민국이 살 길은 피지컬 AI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반드시 대한민국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전북이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전북의 산업 구조에는 어떤 변화를 좀 줄 거라고 보시나요?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피지컬 AI가 확산되는 전초 기지가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용차가 95%가 전북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네. 건설기계, 농기계 등이 주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의 이 상용화 또 전 세계에 대한 수출 기지가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방 도시의 인구 소멸 위기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과 대응을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결국은 지방이 살만하다. 또 청년들이 계속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떠나는데요. 결국 쓸만한 일자리가 지방으로 많이 내려와야 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또 지역에 창업 생태계가 곳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청년들이 정주 여건
교육 여건, 문화 여건을 제대로 갖추어서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 사업하는 것이 잘한 결정이다,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주와 완주를 통합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주민투표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에 좀 결정이 나나요? 지난 9월 25일에 행자부 장관과 전주 완주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주민투표를 신속하게 실시하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장관께서 주민투표를 이제 권고하는 결정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도 10월 달 안으로는 권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권고가 이루어지면 한 달 뒤경에 주민투표가 실제로 실시가 됩니다. 네, 아까 뭐 K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전북은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K컬처라고 하면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K-팝, K-무비에서 K-푸드 아니겠습니까? 네. K-푸드의 뿌리와 본향이 어디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전주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36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도 문화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K컬처의 심화 과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K컬처를 전 세계로 보급하고 다시 한번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때는 문화가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전북이 주도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문화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네, 문화올림픽이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K컬처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동안은 비디오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느꼈다면 한국에 직접 와서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르고 좀 더 심도 있는 문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체험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를 대폭 늘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산업의 규모도 크게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과제에 집중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미래 신산업들이 전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2차 산업이라든가 탄소, 또 수소 산업, 또 바이오, 방산 기업들이 더욱더 전북에서 뿌리를 내리고 육성될 수 있는데 지금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청년 정책에 좀 집중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집중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